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뒤에 이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부 정책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반영된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저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2019년도 2.4% 성장률에서 2020년도 2.1%로 성장률이 줄어들어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대표적인 독일 등의 국가들이 경기가 지금 하향 흐름이 침체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성장세 둔화되고 있고요. 중국 2019년 6.1에서 2020년 5.8%로 성장률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도 4월 달에 3.3%로 예측이 되었는데 2019년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3에서 3.0으로 성장되는 것으로 IMF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점은 2020년 성장률은 2019년보다 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다 보니까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나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입니다. 2020년도에는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게 되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예산안 통과에서 정부 재정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재정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잘 활용하는 것이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2019년 대비 2020년도 좀 더 많이 수출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2019년보다 마이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둘 다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은 마이너스지만 SOC, 사회간접자본,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제조와 건설에는 부진하지만 서비스업에서 좀 더 고용이 늘어나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외국에 있는 기관 예측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2020년도에는 얼마나 될까? 정부기관들은 똑같이 2.3을 제시했고 민간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1.8% 제시했고요. 외국에 있는 기관 2.2와 2.3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가장 낮은 거하고 가장 높은 것을 빼버리게 되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2%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주택 공급입니다. 경제 상황은 많이 안 좋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0.2%,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은 2.0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0년도 2.2% 정도 할 거라고 하면 0.0 성장하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26만호,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27% 감소한 9.3만호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다. 수도권은 전체 0.9% 증가한 거, 그리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23.6% 감소, 그리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 전체 30.3% 감소. 전반적으로 공급이 감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니까 적어도 입주되려면 2-3년 뒤입니다. 2-3년 후에는 많이 감소된 이 지역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요인을 갖추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물량이 상승한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전 101.2대 1 나옵니다.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게 대전 1등, 그리고 서울 55.6대, 그리고 충북, 강원 보니까 1대1도 안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점점 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방을 보시니까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기타 지방 수치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는 떨어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 대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을 내놨더라도 바라보러 분양에 대해서 소진될 것이고, 프리미엄이 플러스 P가 붙어가지고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프리미엄이 안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입주 물량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입니다.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수도권 보시면 점점점 입주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지방광역시 보니까요, 많아졌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점점점 늘었습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점점 더 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입주 물량 최근 3년치 평균을 보니까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았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던 거하고 지역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기타 지방은 계속 빠졌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30대,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물량이 많이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자, 미분양 물량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보니까 경남입니다. 경남이 지금 미분양 물량이 13,489로 가장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볼까요?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거, 경남이 지금 1등입니다. 가격이 안정성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어 더 이상 미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택가격 2020년 전망입니다. 시장 인식을 보시니까 수도권은 상승 기대감이 높지만 지방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는 데 있어서 급등한 상승은 없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서히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12월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 대책이 나오고,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을 할 건데 이전처럼 급등한 상승은 없지만 서서히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BSI라고 해서요, 수치가 100을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좋은 겁니다. 2020년도 전체 가격 전망을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는 53.9입니다. 100이 나타나야 기본적으로 평균을 하는 건데요. 서울 146, 수도권 123, 아파트 가격 전망을 보니까 지방은 65.4, 서울은 158.9라고 해서 거의 지방하고 서울하고 보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보니까 전체 지역이 다 100을 넘었습니다. 아파트의 2020년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지방을 보니까요, 2020년도 마이너스 1.2%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간 2.9% 하락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18년도 마이너스 3.1 해서 16년부터 가격이 계속 빠졌는데 가장 심하게 빠진 해가 2018년, 19년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서울 경우에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니까 1.2% 상승을 합니다. 수도권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거래 전망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해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2020년도 매매 거래는 감소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방이 더 감소할 거라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약 81만 건 정도라고 해서 2019년 대비 8% 정도 증가할 거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비교하니까 상반기 때 조금 더 거래가 많이 되고 하반기 때는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16일 대책 때문에 그렇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중과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중과세를 안 매기겠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빼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유예를 해주겠다. 정부 12월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반기 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니까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 이때 다 처분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거래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물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에 대해서 예측입니다. 2016년부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들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계속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2-3년 뒤에 어느 지역이 모르겠지만 분양해서 입주한 물량이 분명히 줄어든 지역이 있을 겁니다. 2-3년 뒤에 그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주택 금융 전망입니다. 금리는 유지 전망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냐 물어보니까 저금리 기조하고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고 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현재 금리 상태에서 동결해서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금리 상태는 동결은 아마 힘들 것 같고 한 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살피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중에 자금을 유입시켜서 투자도 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용으로 쓰기도 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반영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한 번 더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6일 날 일단 선제 방안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겠죠. 선거 전에 1분기 때 정도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16일 날 먼저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책 리스크 등이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서울 광부업세가 예상된다. 12월 16일에 나온 정책 그대로만 실현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회 법률 개정 부분이 정책 나온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 2020년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크게 둔화되지만 소폭 상승세 이어지면서 아파트 1.2%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상승하고 지방은 빠지고 그래서 전국 합산해 보니까 보합되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현상을 2020년도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중산층 등 실소유자에 대해서 대출이나 조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금리가 한 번 더 인하되어서 역대 최저금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에 유입을 시키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1주택자로서 갈아타게 하는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중산층 등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규제가 제한된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올려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자라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니까 계속 그 내용이 실패를 냈어요. 실제 나온 정책은 올라가는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유세를 좀 더 많이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서 그걸 한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보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격을 인하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2020년 예측에 대한 것은 자료가 3가지가 있으니까요. 서로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내년도 2020년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